또 그 뭐 아니 있던데? 챗GPT는 네. 그림이 그냥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 이번에는 되게 좋아졌어요. 유료로 쓰세요, 교수님? 네. 역시. 네, 방송 준비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오늘은요.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와 비욘디가 함께 준비한 특집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식도암인데요. 조금 그래도 뭐 위암이나 뭐 대장암보다는 조금 생소해서 아마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워낙에 또 진단이 좀 늦게 되는 암으로 알고 있어서 오늘 한번 자세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수님은요. 최혁순 교수님입니다. 먼저 교수님 모시고 인사 나누어 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 안암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근무하는 최혁순입니다. 네, 소화기 암연구학회는 국제협력이사를 맡고 있고요. 네. 네, 오늘 좋은 정보 전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근데 식도암이요, 아직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가 이 식도암은 위험한 생활 습관에서 시작된다. 요렇게 좀 주제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슬라이드 아주 자세하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실제로 얼마나 좀 밀접한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 암이라는 것이 네네. 어떤 원인에 생기는지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네. 식도암은 여러 뭐 역학적 조사라든지 여러 논문 데이터에서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 것이 좀 명확한 암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서 좀 강조드리는 정보를 좀 전달드리려고 하고요. 그렇군요. 우리가 이거를 알면은 조금이라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준비해 주신 슬라이드 보면서 한번 자세히 배워보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질문도 전달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네. 그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 오늘 제목은 식도암 위험한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식도라는 장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식도란 그래서 입에서 위까지 음식물을 전달하는 근육성 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상부식도 괄약근 요런 조임근이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는 하부식도 괄약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결하는 기관이 되겠고요. 이 용어를 제가 이제 한글로 식도라고 하지만 이게 한문으로 보면 밥식자의 길 도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어원을 찾아보니까 중국의 이제 황제 내경, 기원전 2세기경에 있었던 그 자료에서 사용된 해부학적 명칭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동의보감에도 식도라는 말을 해부학적 용어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여러 자료에 오래된 그런 자료에서도 식도라는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진행자분께 한번 네.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질문이 갑작스런 퀴즈가 또 나왔는데요. 물구나무를 서서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안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근데 되나요? 예입니다. 네, 마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 것 같으세요? 그 이유요? 어렵죠.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식도라는 것이 단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냥 음식이 지나가는 길만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보면 구조적으로도 두 개의 일방향 밸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상부식도 괄약근과 하부식도 괄약근이 있고 그 사이에 이송 시스템이 있는 긴 관이고요. 이 식도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근육이 결국은 움직이는 연동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도 이렇게 짜면은 치약 나오는 것처럼 수축된 근육이 짜주면은 음식물이 내려가고 또 이제 밑에 근육은 이완을 해주면서 음식물이 내려가는 길을 열어주는 이런 작용을 통해서 연동 운동을 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구나무서도 꿀떡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표현으로도 하던데 중력을 거스리는 근육 펌프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요거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식도가 지금 보이는 네, 거죠? 식도는 이제 네. 인두에서 위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음식물이 쭉 내려가서 식도와 이제 위 사이는 이제 괄약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 내려간 음식물이 식도를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게 되고요. 식도는 이제 위치에 따라서는 목부에 위치하는 이 경부 식도가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흉부 식도가 있고, 이제 배까지 이어지는 그 부분은 네, 목각내 식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흉곽내에서는 식도는 이제 척추 이게 앞쪽을 따라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식도의 앞쪽으로는 이게 기관, 숨 쉬는 기관과 심장이 있고, 또 옆쪽으로는 이렇게 대동맥이 위치하게 되고요. 식도 좌우에는 이런 양쪽으로 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식도 주위에는 이게 다양한 주요 장기들이 위치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도 병변이 있을 때는 치료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구조물과 연관이 될 수도 있고, 네네. 또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장기들을 좀 피해서 해야 된다든지,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장기를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수술은 아닌 경우가 많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도의 위치와 구조를 보면 주변에 아주 복잡한 기관들이 많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또 림프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암이 있는 경우에도 그런 림프절로 전이도 좀 쉽게 되는 편입니다. 식도를 내시경 관찰하는 모습을 제가 동영상 찍은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우와. 그러는데요. 네, 지금 제가 내시경한 사진인데, 입으로 들어가는 네, 거죠, 입으로 이제 교수님? 들어가면 여기 이제 그 성대가 있고요. 네. 네, 성대 밑으로 내시경을 살짝 밀면 금방 이제 상부에 있는 괄약근을 살짝 지난 거고요. 지나고 나면 여기부터 이제 식도가 됩니다. 네. 식도를 들어가다 보면 관같이 단단해지지 않고 뭐가 이렇게 눌린 부분들도 꽤 있죠. 주변 네. 구조 이렇게 보면 왼쪽에 두근두근 하는 거는 혈관, 심장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눌리는 부분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척추, 뭐 대동맥, 또 기관 이런 것들이 눌리게 되고, 여기까지가 식도입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면 위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하부 식도 괄약근이 되겠고, 여기 이제 색깔이 좀 바뀌었죠. 요새 네. 이제 이런 좀 특수 테크닉이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그런 걸로 보면은 좀 안 보이던 병변도 보게 되는데, 요 지금 약간 색깔이 변한 부분이 암인 부분입니다. 어디요? 금방 내려갔는데 여기 네네. 다시 들어갑니다. 네, 여기 색깔이 약간 갈색으로 변한 부분이고요. 그냥 지나가면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군인들이 야광 투시경으로 보면은 눈으로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색조 필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이런 필터를 이용해서 암을 찾기도 합니다. 그럼요. 보통 저희가 흔히 위내시경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때 식도까지 다 보는 네, 걸로 보통 이해하면 위내시경을 본다고 하면은 네네네. 네, 식도 12장까지는 다 본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보시다시피 식도는 관이고 저는 굉장히 천천히 들어가면서 보는 네네. 내시경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또 그냥 훅 들어가다 보면 짧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식도를 좀 관찰을 좀 원한다 그러면 환자분들도 내시경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께 좀 식도를 좀 자세하게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또 자세하게 봐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 내시경 받으실 때 팁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뭐 전문가분들은 딱 보면 아시겠지만 방금 저는 "여기 색깔이 변한 게 보이시죠?" 라는 말을 들어도 그렇죠. 모르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요런 조금 더 네. 식도를 관찰하기 위한 여러 이제 기술들도 발명이 개발이 되고, 또 그런 부분을 이용하면서 또 발견율도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신기합니다. 역시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쉽습니다, 교수님.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네. 식도암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약간 역류성 식도염 약간 이런 게 먼저 네. 떠오르기도 하고. 식도염 많이 알고 계시죠? 역류성 식도염. 네. 그래서 뭔가 그런 거랑 연관이 있나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기는 했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식도암 네. 하면은 네. 이제 보통 주변 이제 뭐 아는 지인들한테도 뭐 가끔 이렇게 네네네. 물어보기도 하고, 또
환자들이 오시면은 뭐가 이제 식도암에 굉장히 불안해서 하는 네. 말씀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우선은 식도암은 굉장히 좀 무섭고 걸리면 굉장히 위험한 암으로 많이 네네네. 알고 계십니다. 그 뒤에도 나 말씀드리겠지만 사망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예후가 좀 안 예, 좋은 편이군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말씀을 주시고 또 술, 담배랑 연관이 있다는 부분들은 또 네네. 많이 인지를 하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술, 담배를 많이 하는데 혹시 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식도암 아닌가요? 이런 말씀도 많이 맞아요. 하시고요. 담배 피시는 분들 맞아요. 식도암 맞아요. 많이 구성하시고. 그리고 못 먹고 마르는 병 뭐 이렇게도 음. 이제 하시는 분. 왜 그러면 삼킴이 우선은 힘드니까 식도암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요런 그 생각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또 수술이 어렵다는 부분들도 또 정보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까든 그것도 뭐 맞는 말씀이기도 한 게 좀 구조상으로 주변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옆에 같이 있다 보니까 쉬운 수술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 주셨는데 네. 역류성 식도염.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 많이 앓으시는 분들이 이거 암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하나 궁금한 게요, 네, 교수님. 위내시경 할 때 잘 볼 수 있으면 사실 위내시경은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많은 네, 분들이. 예. 근데도 늦게 발견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내시경을 우리가 국내에서는 2년마다 한 네. 번씩 국가검진에서 해주는 내시경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를 안 했을 때가 결국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년마다 하는 국가 내시경만 꾸준히 보셔도 식도암을 조기에다 발견하실 수가 있고 그로 인한 또 결과도 많이 좋은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암인지 또 네.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이제 식도암에 네.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도암은 전 세계에서 뭐 8번째, 뭐 그 자료에 따라서 한 7번째, 8번째 정도 되는 흔한 약성 종양으로 돼 있고요. 1년에 한 45만 명 정도가 발생하고 한 40만 명이 또 사망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한 80%의 신화는 저개발 국가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평평세포암과 선암으로 보통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암의 종류에 또 이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편평세포암이 전 세계 발병률을 봐도 한 88% 대부분의 암을 구성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지역을 보면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뭐 이런 지역에서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 담배나 술, 영양결핍, 손상이 위험 요소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런 편평세포암은 중부식도나 아니면 상부식도에 많이 생깁니다. 위치가 또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암은 전 세계 발병률 한 12%로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서구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에서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원인은 역류성 식도염, 발해식도, 비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암은 또 하부식도에 주로 생기는 암입니다. 근데 위험 요소에 지금 약간의 스포가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건 국내 자료인데요. 네. 국내 연도별 식도암 발생자 수를 보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2022년도가 한 3,000명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식도암으로 고생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래서 국내 뭐 사람들보다는 해외를 좀 보면은 그랜트라는 장군인데요. 남북전쟁 영웅이었고 18대 대통령을 알았는데 아마 담배를 굉장히 많이 폈다고 합니다. 담배를 물고 살았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도 연하곤란이 있으면서 알고 보니 식도암으로 사망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험프리 보가트라고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아는 배우인데요. 카사블랑카 주연이고 이분도 항상 사진을 보면 이렇게 담배를 물고 끼고 있거나 또 술을 이렇게 손에 잡고 있는 사진으로 유명하거든요. 이분도 결국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가 식도암으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또 찾아보니까 동의보감에도 이런 표현이 있었을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열격이라는 표현을 해놨던데 이게 식도암을 정확하게 의미하는 건 아닌데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기 어렵고 넘어가도 위까지 못하고 토함 이런 것들을 표현해놓은 환자들을 구성해놓은 거가 아마 식도암을 표현한 게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 식도암이 사망률은 높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식도암 발병률은 1.1%로 이렇게 높은 암은 아니지만 국내암 보면 4기인 경우에는 한 식도암의 그 생존율이 한 7%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고요. 하지만 요 왼쪽에 보면 70.7%도 보이시죠? 네. 조기에 발견됐을 때는 그래도 역시. 1기에 발견됐을 때는 사망 생존율이 한 70%까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느 정도 유지하는 걸 봤더니 전체 암 중에 한 2.8%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앞에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식도암 사망률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아까 내시경을 잘 받지 않아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네. 말씀도 주셨고 아까 뭐 수술도 어렵다고 말씀 주셨고 그것도 또 그렇죠. 림프도 가깝다고 해서 뭐 전이도 잘 될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네, 예. 그런 모든 이유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면 네. 식도는 아까 이제 구조에 설명드렸지만 식도의 길이는 한 24에서 한 33cm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너비는 한 2에서 3cm, 또 식도 벽의 두께는 4mm 이게 얇습니다. 근데 보시면 옆에 있는 엄청 많은 구조물들이 있죠. 네. 이게 주변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전이가 쉽게 되고요.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면 기수로 바로 사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림프절도 굉장히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런 전이에 좀 쉽게 노출되어 있다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식도 벽을 보면요. 보통 위장관 벽은 이제 4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점막층, 점막 하층, 또 근육층, 그 다음에 보통 다른 위나 대장은 장막층으로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외막층이라는 아주 얇은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나 대장 같은 경우는 장막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이 바깥으로 나가는 전이를 좀 막을 수가 있는데, 식도벽은 이 외막층이 워낙 얇고 거의 뭐 그냥 비닐 같은 그냥 아주 막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전이가 더 쉽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초기는 점막층 국한된 경우에는 이게 이제 조기 식도암이라고 보통 부르고, 이제 치료도 조금 쉬울 수 있겠지만, 결국 이렇게 장기가 주변으로 많이 침범되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진행성 식도암이 되겠고, 예후가 아무래도 불량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도암이 호발하는 지역을 보면 네. 왜 이런 원인이 있을까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좀 그 지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 이제 높은 쪽이 이렇게 빨간색,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낮은 쪽은 좀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높은 나라들을 보니까 뭐 몽골이라든지 중국, 밑에 나라들, 그리고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뭐 벨트라고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브라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들 다음에는 이게 초록색인데요. 이게 좀 추운 지역들이 있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게 서구의 뭐 미국이나 이런 쪽도, 호주나 이런 쪽도 꽤 높은, 서구 유럽도 좀 높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낮은 지역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네요. 비교했을 때는. 파란색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제 공통점을 찾아보면 이제 원인을 좀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식도암이 그럼 주요 원인이 무엇일까? 왜 이 나라들은 이런 식도암이 많은 나라일까 찾아보면, 첫 번째는 이게 술이랑 담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술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좀 중국 같은 경우도 좀 도수가 높은 술을 많이, 고량주 같은 거. 그리고 뭐 러시아 같은 경우도 도수가 높은 그런 술을 먹기도 하고, 그런 나라들에서 아무래도 식도에 손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식도암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담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특히 술과 담배를 같이 했을 때는 술과 담배를 안 한 사람에 비해서 한 50배 정도가 높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0배. 그래서 굉장히 식도암에 있어서는 아주 큰 원인이 되고 아주 강력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식습관이겠죠. 근데 특히 이제 이런 뜨거운 음식이 많이 연관이 됩니다. 아까 이제 중국에서도 높은 원인지 뭐 술도 있지만 차가 좀 뜨겁게 먹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차를 먹을 때, 특히 뭐 이게 WHO에서 기준을 하기는 65도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식이나 차를 먹을 때
이런 식도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라고 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뜨거운 음식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이게 네. 실제로 이 식도의 건강에 영향을 주나요, 교수님? 맞습니다. 식도에는 뜨거운 음식은 안 좋습니다. 아. 따뜻한 음식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하여튼 65도라고 되어 있는데 65도라는 게 뭐 우리가 재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입에 들어왔을 때 뜨겁다고 느끼는 정도면 65도 이상은 되는 거니까 그 정도에서는 좀 식혀서 먹는 부분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너무 뜨거운 음식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탄 음식이나 가공육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어느 암에도 다 원인이 되는 식생활이 되겠고요. 만성질환 및 자극이 되는 이런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또 비만일 때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발의 식도가 역류성 식도염일 때 많이 생기는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식도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식도 이런 암의 이런 경우는 선암이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서구에서 많이 생기는 식도암이 되겠고요. 이 위에 있는 위산이 식도로 자꾸 이 조인근을 넘어가서 자극을 주다 보면 요 부분이 위 점막처럼 변하는 변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질환을 발해식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해식도가 있을 때도 식도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 이외에는 아까 그 남아프리카 쪽에 있는 쪽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양결핍도 원인이 될 거라고 하고 있지만 요런 그쪽에서 찾아보니까 곰팡이 독소에 관련된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톡신에 관련된 거. 그래서 결국 식도에 어떤 자극이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안 좋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요새 이제 매운 음식도 저희가 많이 먹잖아요. 국내의 경우에. 네. 캡사이신 이런 너무 매운 음식들도 결국 자극이 되면은 식도 점막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감염이라든지 식도이완 불균증이라고 우리가 이제 식도 근육층에 문제가 생기는 병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런 음식물이 잘 내려가지가 않아서 오랫동안 음식물이 정체돼 있다 보니 또 아무래도 이런 식도 벽에 또 좀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결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요새는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양잿물 먹고 식도 손상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 분들도 식도암 위험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요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네. 혹시 소리가 필요하신가요? 소리가 혹시 되나요? 네, 요거 안 소리가 들리나요? 네, 네. 저희는 안 들리는데 아마 네. 시청자 접촉을 하게 된다. 또 술은 식도의 연동 운동을 떨어뜨리고 관략근의 압력도 저하해 결국 위산이 역류해 식도염이 생기게 된다. 그뿐 아니라 장내 세균에 의해 알코올이 분해될 때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와 발암물질 등이 식도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술이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은 자극이 되고 결국 우리 몸에 어떤 세포적으로 독성화가 만들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험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역류성 식도염도 식도암의 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지만 선암보다는 편평상피 세포암이 거의 90%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편평상피암이 더 많은 나라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많아지면서 이런 식도염으로 인한 식도암의 이런 비율도 좀 높아지는 추이라고 보고 있고요. 역류성 식도염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위산이나 위 내용물이 역류해서 식도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을 말하고요. 이제 원인은 이제 이쪽에 있는 괄약근이 약화되거나 이제 식사간이 많이 드신다든지 또 이런 밤에 바로 눕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음식물이 이렇게 역류가 쉽게 되니까 역류 식도염 잘 생기게 되고 흡연 음주도 그중에 원인이 되겠고요. 증상은 이제 가슴 쓰림, 뭐 신물 역류, 모기물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도암은 이게 장기적으로 역류성 식도암이 생기면은 이런 발해 식도가 생길 수 있고 발해 식도가 진행되면 식도암이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식도암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안 좋네요. 정말. 맞습니다. 술, 담배, 네. 뭐 이런 역류성 식도염, 발해 식도 이런 것들이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던 거는 다
맞아요. 네, 좀 맞고요.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술, 담배 뭐 어떤 질환에도 다 좋다고는 말씀드릴 네.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음. 부분에선 식도암에는 굉장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과정인데요. 이제 염증이 계속 일어나면 결국 암으로 변한다는 거고요. 그중에 이제 또 일부는 또 헬리코박터도 결국 위에 있기 때문에 염증을 계속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위암에 연결되긴 하지만 헬리코박터도 있다면은 뭐 치료는 꼭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선암이 생기더라도 이런 식도랑 위 접합부에 생기는 암을 식도 위 접합부암이라고 하지만 요것도 이제 식도암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식도암이 의심될 때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를 좀 보는데요. 환자분들이 제가 뭐 이런 증상이 있는데 암이 아닐까요라고 많이 이제 병원에 찾아오시긴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음식 삼키기 어려운 이제 연하곤란일 때 굉장히 걱정하면서 많이 오시게 되죠. 근데 특히 이제 처음에는 뭐 식사는 좀 하다가 이제 죽 정도는 넘어갔는데 이제 물도 못 삼키겠어 이렇게 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식도에 이제 이 종양이 점점 커지면서 그런 덩어리가 들어갈 수 있다가 점점 이제 물도 안 넘어가는 부분이 되면 이제 많이 암이 커졌을 거가 이제 예상이 되는 거고요. 이유 없는 체중 감소라든지 뭐 가슴 불편감, 지속적인 속쓰림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어떤 경우는 이 등 쪽으로도 굉장히 통증이 있는데 이게 어떤 원인일까요?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일부분은 또 식도암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이 많이 진행됐을 경우는 이렇게 기관지나 혹은 또 이런 주변에 있는 성대를 관장하는 신경 같은 게 눌리는 경우는 쉰 목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기침, 또 역류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식도암이 진단됐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병원 오면 어떤 식도암이 진단된 환자분들이 어떤 검사를 받고 어떤 치료를 받는가에 대한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단의 첫 번째는 내시경입니다. 내시경, 이 식도암도 점막에서 안쪽에 있는 이 점막에서 자라기 때문에 식도 내시경으로 먼저 보면 암을 이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 검사가 나오면 확진이 되는 거고요. 이제 내려가는 길이 좁아져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식도 조영술도 하게 되고 식도 벽이 얼마나 깊이 침범됐는지, 식도암이 침범됐는지를 그런 식도 초음파 내시경이라는 검사도 하게 되고 혹은 기관지 쪽에 침범이 의심될 경우는 이런 기관지 내시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장기에 이제 전이가 되는지를 보는 최근 이제 검사들은 이런 CT라든지 PET 또 이런 뼈에 혹시라도 전이가 의심될 때는 뼈 스캔 등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진단 검사를 하고 나면 이제 환자분들이 그럼 저는 몇 기인가요?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네. 근데 이제 보통 기본적인 기수를 정하는 과정은 첫 번째는 이 암이 얼마나 그 벽 쪽으로 침범을 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원인 중 하나고, 그다음에 림프절이 또 몇 개 가 있는가, 또 이런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장기에 또 전이가 됐는가에 따라서 기수를 정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런 저희가 이런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느 그 정도인지를 파악해가지고 몇 개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런 위치에 따라서 또 조금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상부나 중부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장기들도 복잡하고, 특히 이제 상부의 경우에는 인두 쪽이랑 연결이 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하는 것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병기도 또 조금 올라가는 가능성을 두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빨리만 발견되면 내시경 치료라고 하는데요.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 박리술 이런 시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막 층에만 있는 암인 경우에는 이렇게 내시경 칼로 도려내서
제거하는 이런 시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 빨리만 발견되면 내시경 치료로도 확실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게 실제 사진인데요. 네. 여기 이제 암인 부분, 아까도 실제로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이제 색소를 보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암이거든요. 하얗게 보이는 네, 부분이요? 맞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칼로 도려내는 시술이 되겠고, 이 시술은 저 같은 경우도 뭐 한 2박 3일에서 3박 4일 정도 입원만 하시면 충분히 다 치료받고 퇴원하실 수 있고요. 치료 기간도 짧고 회복도 한두 달이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만 발견하시면 이런 치료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나 뭐 대장 내시경 할 때 뭐 초기에 그런 용종이 발견되면은 뭐 내시경하면서 뗄 수 있다 이렇게 네. 알고 있듯이 네, 식도암도 아주 초기면은 비교적 그래도 간단하게 좀 맞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 식도암도 저희가 요새 내시경을 많이 하니까 네. 암 전 단계로도 확인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형성증이라고 그러는데 네네네. 그런 경우에도 미리 내시경으로 다 절제해서 예방적으로도 다 암이 치료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 치료는 이제 수술입니다. 예,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있던 관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장기를 이어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위장을 문합하는 위를 끌어올려서 하는 치료가 있고요. 그게 좀 여러 가지로 힘들다. 그럴 때는 이 대장을 잘라가지고 대장을 이렇게 붙여서 위랑 연결하는 수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법은 식도 위장 문합술, 또 식도 대장 위장 문합술 이런 수술들을 하게 되고요. 예전에는 굉장히 이 수술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13년 이전에 1913년 이전에는 식도암 수술은 하지 말라가 그게 교과서적으로 표현되는 거였대요. 그래서 식도암 수술은 하면 환자를 죽이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13년도에 프란츠 토렉 박사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 식도암 절제 수술을 하고 그리고 환자가 13년을 더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분이 이후에도 한 20내에서 한 30례 건을 추가로 더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서 1913년의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그 식도암 수술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획을 이으신 분이고요. 네,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에 악성 종양이 생기면 수술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시청자분들은 네. 들으시죠? 먼저 복부를 충분히 개복한 후 위장으로 접근한다. 식도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소화 기능이 좋고 문합 부위가 적은 위장을 선택해 식도 모양으로 적절히 만든다. 식도 재건 준비가 끝나면 개복 부위를 봉합한다. 다음은 흉부를 절개하고 갈비뼈를 벌려 식도에 접근하는데 네, 맞습니다. 식도는 폐와 심장 등 중요 장기에 둘러싸인 만큼 조심스럽게 박리한다. 이후 식도 상부를 자르고 미리 만들어 놓은 위장을 목까지 끌어올려 문합기를 이용해 이어붙인다. 이를 끌어서 올려서 그리고 남은 조직과 식도를 제거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이제 봉합하면 이렇게 수술이 끝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이가 됐다든지 혹은 수술하기는 좀 위치가 좋지 않아서 좀 바로 수술하기는 좀 위험할 때 그럴 때는 뭐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완화적 치료로 이런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여기 제가 오른쪽에 이거 스텐트라고 보여줬는데 식도암인 경우에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게 이게 암이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식사를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암을 치료하려면 환자분들 영양 상태도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영양 상태가 점점점 나빠지니까 암 치료도 어렵고 그래서 뭐 수액을 하는 것도 어려워서 요새는 이제 내시경적으로 이렇게 스텐트를 넣으면 식사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넓혀주는 네, 거네요.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 위에다가 관을 넣어가지고요.
관으로 식사를 하면서 요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치료 후에는 다시 식사하실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진행성 식도암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치료들이 많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수술적 요법도 많이 좋아졌고 방사선 치료도 여러 방사선 치료가 요새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고요. 양성자 치료, 중성자 치료도 이제 그쪽이 되겠고 또 새로운 항암 치료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가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전보다 완치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면역 항암제들이 최근에 많이 개발이 돼서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국내에도 이제 점차 다 급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러 그 비용적인 문제에서도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고 예, 기존 보면 항암 치료보다도 치료 반응률 보면 한 2배 정도 더 많은 환자에서 효과가 나타내는 보고들도 있어서 또 이런 생존율이 한 20% 정도 향상되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치료들도 있으니까 혹시 진행성 이렇게 식도암이 있다고 지레 겁먹고 너무 포기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치료 옵션들이 있으니까 담당 의사 선생님들하고 꾸준하게 상의하시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치료 가이드를 보면은 결국 이제 빨리만 발견한 1기, 예, 초기에서는 이런 내시경 절제술로 완치가 다 가능하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 또 수술적 치료를 하기 전에 또 요새 이제 항암 방사선 치료를 먼저 했을 때 그 효과가 더 좋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암 방사선 후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후에도 또 항암 화학 치료, 또 사기인 경우에는 항암 화학 요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완화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식도암이 5년 생존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가 보고인데요. 남녀 전체로만 봐도 90년도에는 10%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43%. 물론 이제 초기에 많이 발견되고 초기에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네. 비율이 높다 보니까 비율이 높아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뒤에 말씀드린 또 이런 진행성 암인 경우에도 수술적 여러 가지 테크닉도 굉장히 좋아졌고 치료 방사선이라든지 항암 치료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생존율도 많이 증가가 됐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에 맞는 마지막 되겠는데요. 식도암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금연과 절주가 첫 번째. 식도암이 걱정되시면 요거 먼저 끊어야 됩니다. 다른 음식,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금연과 절주가 첫 번째 걸음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 피하는 거, 한 65도 이상 뜨거운 음식이나 너무 매운 음식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영양적인 여러 가지 공급들 중요하니까요. 이런 항산화 할 수 있는 채소나 과일 충분하게 섭취하시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조기에만 발견하면 내시경으로도 절제가 다 가능하니까 정기검진 꾸준하게 받으시는 거 중요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비만,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는 요새 약물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심한 경우는 다른 치료법도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 역류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치료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의 원인이 되는 게 이제 병기별 보면 네.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초기에만 발견되면 생존율 74%. 네네네. 하지만 원격일 때는 7.4%를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정기적인 검진, 내시경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나라에서 40세 이상은 2년마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잘 지키셔도 식도암으로서의 건강 잘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와, 네. 오늘 식도암의 전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주셔가지고 네. 이해가 너무 쉽게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짚어주셔서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또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의 댓글도 주시고 질문도 좀 주셔서 남은 네. 시간 동안은 좀 질문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필님께서 술, 담배는 역시나 만병의 근원이다. 근데 요즘에 야근이 많아서 밤늦게 많이 먹다 보니까 근데 밤에 먹는 거 안 좋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먹고 바로 누우면 또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몸 생각해서 컨트롤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네, 또 좋은 말씀입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고요. 또 질문 하나씩 전달 드려보겠습니다. 오은성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그 색깔이 좀 다르게 보였던 그 내시경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좀 신기하셨나 봐요. 아, 이게 네. 어떻게 뭐 염색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약을 먹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궁금하시다고. 네, 예전에는 식도에다가 그거를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액을 뿌려가지고 네. 아까 보여드린 그 식도암을 구분하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최근에는 최신 나오는 내시경에는 그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증강 내시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내시경을 이용하면은 버튼만 하나 누르면 다른 색깔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야광 투시경으로 안 보이던 게 보이게 하는 그런 기술들도 개발이 돼서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약을 먹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네, 내시경에 버튼만 누르면 다른 필터 색깔로 바꿔서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단도 훨씬 잘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잘 이용하면은 전보다도 식도암 발견을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대필님께서 또 질문 주셨네요. 다른 암들처럼 혹시 많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뭐 통증이라든지 이물감 등이 전혀 없는지 아까 뭐 이물감 뭐 삼키기 어렵다 이런 거는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혹시 통증을 이야기하시는 분 없는지 이런 것도 네, 궁금합니다. 이게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조기에서야 뭐 증상이 많이 없지만 뭐 많이 진행이 안 됐는데도 굉장히 이물감으로 호소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확인했는데 한 1기 후반이라든지 2기 초반인데도 그렇지만 그것을 이게 구분해서 환자들이 내가 이게 식도암이 맞나 이렇게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이게 뭐 어떤 음식이 잘 안 삼켜지는 음식을 먹었을 때도 뭔가 삼킴 곤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다른 질병으로 인한 삼킴 곤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시경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기침도 잠깐 언급 주시긴 했는데 네. 기침은 사실 워낙에 흔한 증상이니까 그런 거는 참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긴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주변에 뭐 기관지를 좀 누른다든지 기침이 너무 만성적으로 기침이 있을 때는 원래 식도염일 때도 만성적인 기침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식도염일 때요? 역류성 식도염일 때도 네네네. 그렇지만 뭐 어쨌든 뭐 가볍게 지나가는 기침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기침이 있을 때는 폐 쪽도 확인하셔야 되고 기관지, 식도 쪽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가슴 통증에 대해서 궁금증을 주신 분이 있는데 이게 뭐 기도나 심장을 압박해서 이런 가슴 통증이 생기는 건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기도에 꼭 압박이 있을 때는 오히려 막 숨 쉬는 게 좀 힘들다든지 그런 증상으로 많이 오시고요. 결국은 통증이라는 것이 어떤 신경계에서 그 통증을 느끼는 그 신경계가 눌렸다든지 혹은 그 주변에 있던 어떤 부분 이외의 다른 부분으로 침범이 돼서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꼭 기도와 심장을 압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진행이 많이 됐을 때 생기는 증상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마흔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그 식도암 3기로 항암 치료 중이시라고 이제 조금이라도 더 드시게 하고 관리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조금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식단이 있을까요?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네, 항암 치료 받으실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영양적으로 굉장히 결핍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식도암은 식도라는 관에 종양이 있어서 삼킴 곤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암이기 때문에 좀 음식을 삼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식사를 잘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하지만 어떤 음식이 중요하다기보단요. 여러 가지 골고루 먹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뭐 항산화 작용을 위한 채소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병이 있어서 치료해야 되는 분들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골고루 다 섭취할 수 있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제 삼키는 것이 좀 곤란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조금
그거를 갈아서 드린다든지 혹은 입에서 충분하게 다 씹어서만 넘기셔도 굉장히 그 삼킴 곤란에서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신경을 써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음식 중에 커피도 안 좋을 수 있는지 식도에 이런 질문 네, 주셨는데요. 커피가 안 좋다는 보고는 없지만 네네. 뜨거운 커피는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뜨거운 커피는 좀 식혀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혹시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만약에 소견이 좀 있다. 그러면은 소화기내과로 가는 건지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네. 먼저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소화기내과에 와서 추가 내시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아마 연결을 해 주실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비인후과에서 보는 부분은 아까 보신 인두 쪽만 보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식도암이 심하면 인두까지도 침범이 되기 때문에 보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식도까지도 같이 한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진단을 위해서는 아마 내과 쪽으로 연계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만약에 식도암이라면은 이 목 넘김이나 불편감이 계속 나타나는지요. 조금 목이 부은 느낌이라서 삼키기 힘든 증상을 겪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져서 이게 호전이 됐으면은 식도암은 아니겠죠? 이런 질문 네, 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는 것 여러 가지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단순하게 뭐 약간 부었다가 증상이 있다가 넘어가는 정도는 다 식도암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우선은 뭐 만약에 증상이 지속된다든지 뭐 40세 이상인데 건강검진을 받은 게 2년이 넘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내시경 검진을 한번 받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수술할 때 이렇게 절제를 해서 위를 이렇게 연결을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신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위가 식도 역할을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위를 어느 정도 잘라서 이어서 식도에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위가 이제 식도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위라는 것들이 주머니잖아요.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위에서 이제 저장도 좀 담았다가 내려보내야 되는 기간이 없다 보니까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수술하면서 주변에 있는 위를 움직이게 하는 신경들도 아무래도 조금 잘라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도 운동을 하기 위한 위가 좀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식도 수술 후에 좀 식사하고 나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또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예, 또 거기 적응을 하나 봐요. 사람이 희한하게 그 이후에는 또 적응을 해서요. 예, 그런 부분들로 적응을 하니까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궁금한 게요. 혹시 이게 그 호발하는 나이대는 좀 이렇게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젊은 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식도암은 이렇게 손상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고령에서 많습니다. 네. 60대 이상에서 가장 많고요. 좀 다른 거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으면 9대1, 8대2 정도 차이 납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남성에서 아주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암이고 여성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원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남성들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오늘 1시간 동안 50분 동안 교수님과 함께 식도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질문도 정말 많이 주셨고요. 오늘 뭐 공감의 댓글도 많이 주셨는데요. 우리가 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 짚어주신 만큼 우리가 잘 기억해서 건강을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 함께하는 특집 라이브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해볼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